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그 발언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무게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후안부치한 발언이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덮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덮자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와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할 수밖에 다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원활한 인사를 통해서 조각이 일거에 대해서 바로 국정을 시작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감안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시작된 탄핵 사태 위에 급하게 치러진 선거 이후에 적절하게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협치의 측면 그리고 국민의 정서 측면을 충분히 존중해서 스스로 물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측면을 조금 거들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 얘기를 했었는데 홍준학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본인도 청문위원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엔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막판에 그래가지고 퇴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자료 제출 할 만큼 했다고 보세요? 예, 그 부분 역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이 모두 납득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하. 당시에 요청했던 근데 퇴장은 왜 했죠? 예, 자유한국당의 퇴장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 지도부가 각 청문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물론 당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느닷없이 청문위원들이 청문한 그간의 과정을 무시한 채 다른 전략이 개입이 된 것이죠. 사실상 문제됐던 자료 같은 경우는 당일 열람을 정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반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열람의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대체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자료 제출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 청문회에 들어가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국회에서 사소한 걸로 너무 싸워요. 특히 두 당들이. 예. 좀 두 당들이요. 예. 한 당은 여기 있고요. 한 당이죠. 한국당 두 분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예. 그래서 좀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잘 되지 않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했던 다른 쪽 원인이 있던 간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한 채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택은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 여부는 청와대 쪽의 선택이 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변수는 어쩌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번 적폐청산 과정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전전 정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출국하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요. 개혁인가라고 봤더니 감정풀이라든가 정치보복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좀 판정하는 것 같은데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그 발언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무게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후안부치한 발언이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덮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덮자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와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할 수밖에 다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만약 이걸 덮은다면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감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단호하고 철저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이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데는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하나의 거대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이게 지금 적폐청산 국면에 맞서서 물론 자기 권력 보호 측면도 있지만 한국당과의 관련해서 큰 보수 대단계랄까 대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 흐름으로 계기로 포착해서 움직이고 예.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일부 얘기는 현재 한국당 밖에 있는 과거의 이른바 친이계 일부를 합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독일 갔을 때 상당히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추가로 하긴 했었는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안철수 대표 발언을 제가 여기 해석을 꼭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 소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이제 이 정치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정권 역시 적폐의 뿌리고 원조고 이런 점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 기술로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제 개인적 경험을 거들어서 이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고 온 자료들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만 국민께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것들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봤을 때 보통 자료들은 메모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메모에 메모에서. 왔던 겁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되고요. 복사도 예.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저의 개인적 이재정 정치인의 개인적 고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고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국민에게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치보복 프레임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검열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정치인인 제가 그런 정치적인 공법을 이유로 해서 이것들을 다 짜고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역사적 현상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 정도로까지 남용했을 거라고는 과거 민주주의가 완성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단기간에 그리고 또 한두 개의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10년, 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원조 뿌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보시고 오셨다는 국정원, 또 군기무사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내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행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죠?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작업은 이제 집권 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을 여권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 집권 초기에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도할 경우 저는 그게 상당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철저하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프레임을 해서 어떻게 정치 이득을 보겠다 여권이 이렇게 하는 경우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도를 뜯어고치는, 관행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또 군기무사가 가면 그렇게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을 신속하게 제기해서 이것을
새로운 우리 그 발전된 민주주의 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거에 원세훈 원장이어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세 사람의 국정원장 모두가 지금 구속 대상이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들 또 근무했던 사람이 있더라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혹시 망신주기식 방식 아니냐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댓글 수사를 했던 것, 주도했던 게 팀장이 바로 현재 서울 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인데 당사자였던 검사가 그 방해를 또 조사한다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좀 뭔가 피해주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교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산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도하면 안 된다.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사적인 어떤 범죄에서 본인이 피해자였던 게 아니에요. 공적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배제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서 기피해야 되는 어떤 이유로 거들고 있는 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그런데 않고요.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좀 다른 생각해봐야 견해입니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의 지적들 때문에 네. 경청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그것은 저는 정교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발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헛웃음이 지어집니다. 네. 그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달리했던 여러 사례에서 검찰은 한 번도 반성하는 의미의 코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변명조차 하는 것을 꺼려 있었습니다. 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유독 이번에 그 정모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의 관련 당사자의 죽음에 있어서 물론 유감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애도를 합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야 일성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저는 원칙적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그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그런 수사가 있을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실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김관진 장관의 이번에 구속과 더불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턱 밑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인데 소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또 조사를 받도록 응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국민들 전두환 대통령 그 수사할 때 골목 성명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과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고 점점 자기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벌고 있다. 아까 이재정 의원께서 공항 성명, 골목 성명 뭐 관련 네. 얘기했으니까는요. 이 주제는 뭐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정기국회 가장 핵심이 예산국회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보니까 국회에서 사소한 걸로 너무 싸워요. 특히 두 당들이 예, 좀 두 당들이요. 예. 한 당은 여기 있고요. 한 당이 이제 한국당 두 분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예. 그래서 좀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잘 되지 않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뭐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했던 다른 쪽 원인이 있던 간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한 채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택은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 여부는 청와대 쪽의 선택이 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변수는 어쩌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번 적폐청산 과정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전전 정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출국하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 그 부분 역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이 모두 납득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하. 당시에 요청했던 근데 퇴장은 왜 했죠? 예, 그 자유한국당의 퇴장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 지도부가 각 청문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물론 뭐 당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느닷없이 청문위원들이 청문한 그간의 과정을 무시한 채 다른 전략이 개입이 된 것이죠. 사실상 문제됐던 자료 같은 경우는 당일 열람을 정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반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열람의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예.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대체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자료 제출이라든가 다른 글쎄요,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 청문회에 들어가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통해서 조각이 일거에 대해서 바로 국정을 시작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감안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시작된 탄핵 사태 위에 급하게 치러진 선거 이후에 적절하게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협치의 측면 그리고 국민의 정서 측면을 충분히 존중해서 스스로 물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측면을 조금 거들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 얘기를 했었는데 홍정학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본인도 청문위원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엔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막판에 그래가지고 퇴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자료 제출 할 만큼 했다고 보세요? 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그 발언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무게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후안무치한 발언이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덮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덮자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와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할 수밖에 다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원활한 인사를 통해 그런 얘기했었고요. 개혁인가라고 봤더니 감정풀이라든가 정치보복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좀 판정하는 것 같은데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그 발언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무게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후안무치한 발언이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덮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덮자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와서는